안녕하세요. 제가 업로드한 이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인 물리2에 관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오늘 만드는 영상에서는 물리2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번째 강좌인 스칼라,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물리2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데요. 역학적 상호작용,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역학적 상호작용에서는 힘의 합성과 분해, 알짜임, 물체의 평형, 분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구심력, 등속 원운동, 천체의 운동, 가속좌표계, 등가원리, 중력 렌즈 효과, 블랙홀, 일운동에너지, 단진자 운동,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열의 일당량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전자기장에서는 전하와 전기장, 전기력선, 정전기 유도, 유전 분극, 전기 저항, 오음의 법칙, 트랜지스터, 축전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선, 유도 기전력, 그리고 상호 유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서는 파동의 굴절과 간섭, 도플러 효과, 교류 회로, 전자기파, 블록 렌즈의 초점과 상, 영의 실험, 빛의 입자성, 이람수, 입자의 파동성, 그리고 불확적 순정 원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일단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일정에 조금씩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일주일에 영상 한 개씩을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물리 1을 배우셨다면 이미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벡터와 스칼라는 물리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 단위고요. 만약에 음악을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물리에서도 물리를 하려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약에 수학을 못하면 물리를 하기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수학은 수 1, 수 2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고요. 대학교 가서는 수학이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일단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그 언어를 갖고 물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를 읽을 때 막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한 언어 능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어를 알고 그 언어를 통해서 시를 이해하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수학은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고 그 위에 물리의 지식과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이에요. 스칼라량은 크기만 나타낸다면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요. 스칼라량의 예로는 시간, 거리, 질량, 온도, 속력, 일,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에서 아마 방향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시간에 방향 없죠? 거리에 방향 없죠? 질량에도 방향 없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어요. 하지만 벡터량을 보자면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다들 방향이 있어요. 속도를 보자면은 속도와 속력을 비교해 볼게요. 속력인 스칼라량과 속도인 벡터량이 있는데 보통 속력을 나타낼 때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10km/s 아니면 10km/h를 가나 뒤로 10km/h를 가나 다 똑같이 그만큼으로 나타내잖아요. 하지만 속도에서는 앞으로 10km/h를 가면 뒤쪽으로 10km/h를 갈 때랑 부호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10km/h를 가면 플러스 10km/h, 그리고 뒤쪽으로 10km/h를 가면 마이너스 10km/h예요. 하지만 벡터량은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방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배우게 되면 X축에서 몇 도, Y축에서 몇 도 이런 식으로 각도로 나타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 나중에 배우고요. 벡터 합성이 뭐냐면 벡터가 방향이 있으면 이 방향을 무조건 X축과 Y축으로 나누게 돼요. 그건 조금 뒤에서 하고 벡터가 두 개 이상이 있으면은 두 개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벡터의 합성은 평행사변형법 그리고 삼각형법이 있어요. 만약에 벡터 A와 벡터 B를 합칠 때 평행사변형법을 합치려면 출발점 두 개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두 개에 따라서 X축, 그러니까
B축과 A축에 따라서 옆에 이 점선을 그리고요. 그 점선을 원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연결해주면 C 벡터가 나오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법으로 벡터를 합성한 거고요. 삼각형법은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 A 벡터의 끝, 그러니까 화살표의 끝을 B점의 시작점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A점의 시작점과 B점의 끝점을 연결을 시켜주면 C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결과는 똑같지만 삼각형법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벡터의 뺄셈은 위에 보시면 A 벡터 빼기 B 벡터잖아요. 일단 수학에서 마이너스는 아예 음의 방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리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그냥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 벡터가 원래 있으면 B 벡터의 원점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그 화살표와 A 벡터를 연결시켜줘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벡터의 뺄셈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B가 만약에 음수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냥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셔서 앞에 벡터의 합성과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 분해,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을 배울 때 이런 벡터 분해, A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나오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벡터가 나오면 이걸 무조건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많은 힘이 작용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걸 X축과 Y축으로 나눠줘서 모두 합성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게 간편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벡터의 분해는 하나의 벡터를 두 개, 그냥 X축, Y축 성분 벡터로 나누는 것이고요. 일단 성분 벡터는 X축 수평 방향, Y축 연직 방향이 있는데요. X축 방향은 AX, 그리고 Y축 방향은 AY로 나타내요. 일단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 이런 거 보면 약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펜으로 써보자면 다들 코사인 세타가 뭔지는 아시죠? 여축을 A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AX, 여기가 AY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X예요. 그래서 양쪽에 A를 곱해주면 A 두 개끼리 약분이 되고 A 코사인 세타는 AX만 남아요. 사인 세타도 똑같이 사인 세타는 여기서 보시면 A분의 AY가 사인 세타잖아요. 똑같이 양쪽에 A를 곱해주면 A끼리 약분이 돼서 A 사인 세타는 AY가 남아요. 이렇게 해서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A는 루트 AX제곱 더하기 AY제곱. 이건 피타고라스잖아요. 모두 아시겠죠? 그리고 벡터의 합성과 뺄셈을 할 때는 같은 성분 벡터끼리 더하거나 뺀다. 아까 앞에서 보신 거는 화살표로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풀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수치가 나오면 그렇게 화살표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나왔으면 이거를 X축과 Y축 성분으로 나눠서 X축끼리 합성을 하고 Y축끼리 합성을 해가지고 벡터를 합성을 하게 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였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알짜 힘? 그런 물체 평형?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영상이라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실수가 있었던 부분도 많았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더 완성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또 꼭 봐주세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내용은 이미 다